윤석열이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고 김건희가 동행한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뻔뻔한 부부를 처음 봐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열리네 만에 할 정도로 의혹 입사했는데 이거 윤석열 이거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영국 장례식 먼저 갔다가 들러갔다 가는 거잖아요. 왜 꼭 부인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꾸역꾸역 나라를 대표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부인 김건희 씨를 데리고 가는 것인지 그 둘만의 관계에서는 김건희 씨가 가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인지 그것은 뭐 둘만이 아는 사실인 거겠죠. 저도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우리 푸나님이 인상을 찌푸르셨어요. 뒤에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땡겨 쓰는 게 좀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18일 출국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5박 7일 동안 갔다 온다는 거잖아요.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요. 국빈 방문은 상대방이 뭐 이렇게 비용 전부 다 지불해 주는 방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날 출국해서 영국 들렀다가 미국 들렀다가 캐나다 들렀다가 5박 7일 동안 굉장히 숨가쁜 여정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 저번에 왜 저 나토 갔을 때 뭐 노룩 악수당하고 캐나다 총리하고 무슨 대화할 때는 커닝하다가 들키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나토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윤석열이 처음 갔던 외교가 나토 외교였는데 그 나토 외교마저도 우리나라가 갈 필요 없는 외교. 그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만든 그 조직, 그 집단을 윤석열이 가가지고 꾸역꾸역 가서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노루각수 당했던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였던 이 꼴도 봤어야 되고요. 김건희는 그 나토 정상들 영부인들하고 존재감 없이 사진 잠깐 얼굴 드러나는 정도로 이런 꼴사나운 짓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정상회담 다 무산됐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핀란드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회담 무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원모의 부인이 1억에 탔는데 그 부인이 2천만 원을 후원했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이 과정들 이 속에 그리고 봐봐요. 저 아까 본 것 중에 회담 펑크 윤석열 30분 기다렸지만 나토 회의에 밀려. 요런 짓들이요. 요런 짓들. 근데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지 확정됐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못 만났어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동훈 스킬이죠. 네. 미국 법무부 장관 회담 추진하고 못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어떤 여행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니 외교하는데도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의 슬프죠. 불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은 솔직히 의심은 되죠. 당연히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내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내외. 내가 뽑진 않았지만 대통령 내외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는데 또 우리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는 윤석열이 막 바이든 왔을 때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고 요 과정들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나는 그때 80년대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미국에 잘못 보이면 내가 죽어. 이런 생각으로 바이든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다. 바이든이 영국 여왕 장례식에 간다니까 나 갈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근데 바이든으로서는 윤석열을 만나줄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미국 내 생산을 앞세운다. 이 행정명령에 바이든이 서명을 했는데 윤석열을 만나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만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업계도 당연히 좀 타격이 있겠지만 배터리 업계도 당연하게 타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배터리 부품 생산하는 것이 바로 지금 2023년 바로부터 50% 북미 생산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29년까지는 100% 확대해 주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도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0%, 27년까지 80%까지 이제 중국 그 광물을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미국하고 연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그래요. 지금 제 수준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노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전문가들을 다 구성했던 대통령실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가서 무엇이라도 답은 좀 해결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 가는 거는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이 캐나다 들렀다 오는 건데 그 나토 갔을 때 캐나다 총리랑 같이 이제 짧게 한 뭐 몇 분 회담 비슷한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휙 둘렀다 오는 건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도 이제 세월이 하수상하니 김건희가 뭔가 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영부인일 때 세금으로 이렇게 해외 여행하고 뭘 사오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능짜리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각하 여왕님께서 순방을 가신답니다. 알어 임마 나도 데리고 간대. 아니 거기서 사진이 준비되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유. 김건희를 사실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는 순방에 좀 가까워요. 근데 그거 꾸역꾸역 데리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오히려 김건희가 윤석열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런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우리가 없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유머하지 않습니다. 그걸 개그 소재로 만약에 개그맨들이 삼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것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저렇다는 거. 예. 아니 왜 대통령실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김건희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을 따라한다는 어제 이후에 더 많은 짤들이 쏟아져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클린 노란 치마, 김건희 노란 치마. 물론 색깔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상당히 따라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김건희 사진이 김건희가 당시 안면 거상술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던 시기에 김건희가 이렇게 마스크하고 얼굴에 스카프하고 나타났던 장면도 제클린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요건 되게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의 패션 잘 아니잖아요. 넥타이도 차고 하는 거. 이걸 다 보니까 제클린의 패션이랑 아주 유사하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진짜 비슷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따라한 느낌이 확 들어요. 이런 사진을 찍어서 팬클럽에 공개하는 이유가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복사 전문가답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제클린이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옷도 지금 미리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과 함께 순방길에 나서는 것도 그 제클린의 장례복을 따라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누군가의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 사진 말고도 다른 뭐 언론에서는 지역 언론인데요. 국회 출입 기자가 쓰신 그런 지역 언론에서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례식장 옷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였었죠? 왜 하얀색 원피스 옆에 이렇게 그 옆으로 왕 리본 했던 그런 옷도 있고 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많은 분들 리플리 증후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신분 상승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것인데 왜 과시하느냐. 타인의 삶, 누군가의 삶을 상당히 동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타인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그 동경하고 그 인생을 과도하게 과몰입하는 부분.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저도 저렇게 따라하는 사진이 한두 컷 정도 나왔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왜 셀럽 옷 또 그 노란색 체크라든지 녹색 치마도 따라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 유행이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진이 나오면 나올수록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을 따라하면서 뭔가 자기 창의성은 없이, 그러니까 진짜로 김건희는 인생 자체가 표절 같아요. 자기 창의성 없이 논문도 그냥 복사 수준으로 해버리고 이런 것도 요거 사진들 계속 아까 보여드렸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좀 소름 돋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굳이 따라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뭐 비슷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제클린은 케네디의 높은 지지율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차이인데 기여는 많이 했네요. 근데 또 김건희가 네. 제클린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제클린도 김건희 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워낙 그런 나서기 얘기도 있죠. 좋아하고. 그래서 김건희가 부러워하는 제클린의 삶이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선박왕과의 재혼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유, 근데 우리가 영부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지금 너무나도 우울한 것 같아요. 영부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논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낯설고 우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면 다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온갖 의혹이 따라다니는 건 사실상 최초의 대통령 부인인데다가 낄 때 안 낄 때 끼고 세금을 써서 관저를 썼으면은 관저에 얼마나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도 안 하는 인생이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쓰는 건 너무 잘하는데 또 알고 보면 마치 표절이나 무슨 뭐 가짜 경력 이력처럼 따라하는 것마저도 누구누구를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선진국,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G7, G8 정도 나라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 나라 대통령 부인을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부끄러워. 그래서 그랬나요?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전에 만났을 때 조언이 있었잖아요. Just yourself, just be yourself라고 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라는 부분이 물론 이렇게 그때 당시 입은 옷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따라해서 그랬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 많은 조언들 중에서 너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 이 조언을 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따라하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것이 진짜고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인 거죠. 공포 호러물 같아요. 그러면. 아니,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했던 원조가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방송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진보 쪽의 방송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사람 유명한 아우라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 방송에 안 갖다 쓴다고. 근데 우리 방송에 처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른 방송에 갖다 써요. 그 차이라고 난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하나 발굴해가지고 누가 이제 그 방송을 출연하게 만들면 그 사실은 그건 새날 아우라거든요. 네. 이 김건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좀 내가 봤을 때 좀 희한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기 크리에이티브가 전혀 없는 사람인 거야. 자, 국민들 감정은 뭘까요? 김건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60%가 넘습니다. 김건희를 국민들은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방송도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김건희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런데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윤석열 따라가지고 쪼르르 순방해. 관저에는 의혹이 덕지덕지 넘쳐. 특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까지 걸려있어. 이렇다면요. 나라면 밖에 나오지 않고 논란거리를 줄일 것 같거든요. 김건희가 동행한다. 아니 김건희가 윤석열 데리고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생각도요, 일반인이라든지 정상인 범주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저렇게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논문도 그렇게 우리가 복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을 벗어난 분은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가 60%, 불필요가 30%, 2대1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나왔는가? 그 같은 여론조사 내에서도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괜찮았는가?
그것이 지금 이것이 미흡하다가 60%, 뭐 괜찮다라는 것이 지금 20%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3대1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뻔히 국민들도 언론에서도 다 팩트체크 가능한 부분까지도 아예 눈 감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 여론이 이 정도다. 그런데요, 보세요. 국민 여론이 이렇고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면 뭐합니까? 검찰, 경찰이 말 잘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경찰과 검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수사를 맡은 검과 경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어때서? 나는 그래도 내 갈 길 갈 거야. 지난번 나토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못 갈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번에도 지금 또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를 처벌했으면 좋겠어라기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검찰이 계속 불기소 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모르겠고 의혹은 계속 쌓이고 의혹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빨리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적 감정과 너무 괴리된 상태에서 그럼요. 야, 나 대통령 부인이야. 외국도 갈래. 관저 뭐 이거 임장하듯이 아이고 내 거 뭐 이 상태로 가는 건데요. 너무 부끄럽다. 저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금방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